27번 다음 중 동시 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가. 동시항변권은 동일한 쌍모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연기적으로 이행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권리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랬습니다. 이제 요건과 효과가 한 세트 나오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것처럼 동시행관계인 것 아닌 것 나온다는데 아닌 거 외워두면 이런 거 금방 풀린다 그랬어요. 아닌 거 외우자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1번. 예?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 이거는 동시행관계? 예? 맞다. 맞다. 317조에서 동시행관계를 해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 구별하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랬습니다. 전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변제하고 채권 증서 반환하고.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랬죠?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하고. 담보권 말소가 구체적으로 두 개가 나오죠. 저당권 말소하고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가 뭐예요? 양도담보권 말소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게 뭐예요? 양도담보. 그거.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끔 나오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 아직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하고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역시 동시행관계 아니다. 5개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지상물 매수 청권, 지상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건물 명동 이전 등기 의무. 3번 담보 책임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양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다. 선 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 도래. 변제와 엄수표 반환 다 동시행관계라 그랬습니다. 1번만 답이 되죠. 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주 나오는 지문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수익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터잡은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터잡은 항변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 하나 하고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 해제는 요약자가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따라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지문이라서요. 1번을 보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요거 여기에 터잡은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2번 요약자는 대가관계 또 이거예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터잡아 자신이 낙약자에 부담하고 있는 예컨대 갑이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둘 사이 관계가 깨졌어. 낙약자가 물건 달라 그래. 그랬더니 요약자가 나 이 관계 깨졌다. 너한테 물건 못 줘.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죠. 2번 틀렸죠. 거절할 수 없다. 잘 나오는 게 이 부분. 3번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에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4번 수익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5번 제3자 수익에 의해서 표시 후 요약자나 낙약자는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고 틀린 거 2번. 그렇죠? 29번 합의 해제 또 외울 게 딱 있어요. 계약이라 그랬어요, 이거. 즉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제 계약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죠.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필요해요. 따라서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해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따위 적용 안 돼요. 이자 가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돈 돌려줄 때. 그랬죠. 그러나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고요. 원상회복 생긴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매수인 명의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원상회복 청구의 일종으로 소유권에 ter하자면 물권적 청구이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원상회복 돼요. 제3자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묵시적 합의 해제되고 합의 해제된 계약을 양 당사자가 다시 부활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유효하다. 그런 것들이 딱 합의 해제에서 기억나면 되죠. 1번 일치해야 된다. 이 묵시적 합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일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럴듯하죠. 안 된다 그랬어요.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양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에 의하여 장기간 방치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우리 무권대리에서도 무권대리라는 걸 알면서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라 그랬고요. 계약도 서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 해제가 아니다 그랬으나 아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부활시킬 수 있어요. 4번 계약 소급해서 소멸되고 원상회복 의무 생기고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하고 딱. 틀린 거 2번. 30번 계약의 해제, 일방적 해제죠. 이건 단독행위예요. 해제 사유와 해제 효과가 주로 나온다 그랬어요. 1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감유 등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감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랬죠. 뭐까지 나와야 돼요? 무자력이란 말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감유를 해제할 만한. 감유만 갖고는 여기까지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감유만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고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바로 해제할 수 있다. X. 무자력이란 말까지 나오면 옳은 지문이 돼요. 1번이. 안 보이죠? 무자력. 2번은 딱히 우리 시험범위에서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을 위해서 금전 반환을 구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예? 이때 보세요. 금전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는데 이 이자는 이행 지체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물을 돌려주고 과실도 돌려주는데 이걸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 일단 법정이자가 붙지요. 이자 붙지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붙는데 원물을 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돌려주면 지체죠. 그럼 뭐도 붙어요? 연체이자는 따로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 연체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 사람이 얘에 대해서
돈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제기해서 그 소장이 요놈한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연체자가 붙는다. 왜? 잘 보세요. 돈을 돌려달라. 이쪽에서 뭐 하면서? 원물을 반환하면서 돈을 돌려달라. 라는 의사가 소장을 통해서 요놈한테 도달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니까 연체자는 언제부터 붙는다? 소장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원상회복을 해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원상회복을 위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약정해제는 일단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말하는 거죠. 계약금 해제가 주로 될 거예요. 이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아니에요. 손해배상.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생겨요 안 생겨요? 계약금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이 원상회복을 위해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한 경우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가 부과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틀린 거라고요. 답이 지금 3번으로 돼 있죠. 네, 틀린 거예요. 이것도. 약정해제 중에서 계약금 해제도 약정해제예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약정해제예요. 계약금 계약을 통해 생기니까. 그렇죠?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생기니까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계약금 해제가 아닌 경우, 계약금 해제가 요건 계약금 해제를 말하는 거고요. 약정 해제권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사이에 야 우리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라는 약정 해제가 있고 또 하나가 계약금 해제가 있고 근데 계약금 해제도 약정 해제인데 그 계약금 해제한 약정 해제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할 뿐 원상회복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생기지 않으니까 금전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약정 해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기면 해제하기로 하자라는 약정 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소멸해요. 손해배상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이때도 이자는 부과하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은 반쯤 맞은 거예요. 반쯤 맞은 거예요. 반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100% 맞은 걸 찾아내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 3번이 답이야. 고르기는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4번 보면 법정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이 반환해야 될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법정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야. 이건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가 아니다. 원상회복의 일종이니까 법정이자로 가산한다. 아예 쐐기를 박아.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가 아니다. 5번은 보호되는 제3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닌 놈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 양수한 놈들.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놈들.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5번도 틀렸는데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약금 해제 그러면 3번도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정 해제 중에서 계약금에 대한 해제 그러면 3번도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아예 원상회복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약속하면 돼요. 미리.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받은 것만 돌려주고 이자는 붙이지 말자. 과실은 돌려주지 말자. 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럴 땐 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답을 고르라 그러면 3번밖에 없는 거죠. 옳은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100% 틀렸으니까. 3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 관계.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매도했대요. 토지를.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얘가 뭐가 있어요? 이전등기 청구권 있죠. 또 하나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뭐예요? 사용이익. 누가 수치? 매수인이 수치.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이전 등기 청구를 터잡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고 인도를 받았으니까 과실은 누가 수치? 을이.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다.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를 안 했어. 그럼 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죠. 동상벽권 있죠. 지체 아니죠. 지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는 경우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귀속된다. OX X 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등기가 아니라 인도 전후 3번 틀렸죠. 반면에 4번 인도 전이라도 완납했으니까 과실은 누구한테? 을에게 매수인에게. 4번 계약이 취소됐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죠.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생겨요. 이걸 적용해요. 계약 해제는 따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매매가 무효나 취소되었을 때는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돼요. 이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매수인. 근데 얘가 만약에 선이에요. 선이 점유자 뭘 수취할 수 있어요? 과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매도인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매수인도 이자 돌려줄 필요가 없고 과실, 사용이익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매도인도 사용이익, 과실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 이자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면. 그렇죠? 둘 다. 그래서 선의에게 과실주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값은 운영이익이나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해제하고 다르단 말이죠. 계약 해제의 경우는 원물 반환, 과실 반환, 대금 반환, 이자 반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무효 취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한다면 회복자인 매도인도 이자 따위 돌려줄 필요가 없고 퉁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네. 틀린 것은 3번. 조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지만 답걸로는 된 큰 지장은 없죠. 32번 갑을사의 천평 매매계약. 이거 담보책임 나오겠네요. 그렇죠? 1번 전부가 갑소유간 전부 타인 권리 선해 손악해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간단하죠? 2번 일부가 타인 권리예요. 악의에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3번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을이 알아요. 악의예요. 용손해손이라고 했어요. 담보 책임지지 않아요. 4번은 수량적 매매인데 수량이 부족해요. 선의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4번이 틀렸죠. 5번은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인정 안 된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33번 임대차 1번 621조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이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거절 못해요. 수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권이 있다 그래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해지권 준다 그랬어요. 3번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독특한 차임 감액 청권이 있었습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다.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멸실된 비율만큼 뭐 할 수 있다?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4번은 통지 의무.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 이기상 차임 연체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린 거 2번. 그렇죠? 그대로 상식적으로. 강행 규정이 아닌 거,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거 고르래요. 자, 1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2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3번에 사정 변경 차임 감액 청구, 4번에 이기 차임 연체 해지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5번 기간 약정이 없을 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계약을 통지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6월, 1월,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 기간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 기간은 강행 규정이지만 해지할 수 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약정할 수 있어요. 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해지 기간은 강행 규정이에요. 해지 기간은. 요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해지 기간 어떤 거? 6월, 1월, 5일 지나면 해지가 돼. 이걸 단축해.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무효가 돼요. 그러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 자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거예요. 답은 5번. 36번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법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요렇게 나오면 요 대항력은 무슨 대항력을 말해요?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대항할 수도 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했어요. 다 못 받았어요. 배당을 요구했지만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어요. 일부만 변제됐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를. 요게 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잔액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잔액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또 경매가 됐어요. 거기에서 우선변제 못 받죠. 이미 우선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게 1번이죠. X. 2번은 주민등록이 효력이 있기 위한 우리 판례 요건이고요. 3번은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구하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는 다 인정이 되고, 특히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택임대차는 어때요? 기간이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법정갱신되었을 때 다른 것은 다 전임대차와 똑같지만 기간만은 몇 년? 2년이 된다 그랬어요. 기간만. 다만 누구만은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고요. 얼마가 지나면?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관련된 규정이죠. 그게 3번이고요. 2년으로 본다. 4번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존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존속해야 된다. 특히 우선변제권도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우선변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유지돼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5번은 대항력은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돼야 한대요. 되지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고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벽에게 전대를 했고 그리고 갑에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 등을 했고 그럼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 을이 대항력을 갖는다. 이때 을은 직접점이다 간접점이다? 간접점이다. 대항력 보너스 점유는 간접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36번에 1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 같은 경우 9,500 중에 3,200 물권에 대한 선후 같은 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물권 관한 순위 원칙 따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임차권이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 돈이 궁한 임차인이 요것만 팔았다. 이 양수인 채권만 팔았다. 이 양수인 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양수한 누구? 금융기관. 얘는 우선 변제권 인정 된다. 이때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건 된다. 세 가지 짝. 근데 금융기관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고요. 3번이 틀렸죠. 좀 전에 민법상 이 법정갱신과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이 다르다 그랬어요. 민법상 법정갱신은 요건이 뭐예요? 639조에서 기간 만료 계속 사용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않거나. 제한도 다르죠.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다. 보증금을 제외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다. 요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죠. 3번이 틀렸죠. 4번은 임차권 승계. 두 가지가 있었죠.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단독 승계.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가정공동생활하지 않으면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승계. 상속인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으니까 혼자 단독으로 승계하겠죠. 5번 보증금의 경우 이 보증금은 민법상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렇죠? 민법상 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증금. 37번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문 하나하나 이제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이런 것도 자꾸 외우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4회까지 가면 지문 20개 정도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충분해요. 그걸로. 1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이런 사람도 있나요? 있다 그랬어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옛날의 경우에 특히 건설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만 받아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만 분양해.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건설회사 중에 조금 자금이 부족한 애들은 분양대금 받아먹고 달라버려. 그러면 대지에 대한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달라. 철거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고 구분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분소유권 팔아라. 이게 집합건물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건물 철거 막기 위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 부분에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 요것만 쏠랑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좀 막자. 다수 이해관계는 얽혀있더라. 그러니까 구분소유권 시감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전유 부분만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줄줄이 지금 8줄인데요. 분양자가 대지권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주게 한 약정하에 우선 전유 부분만 지보전 등기나 노수병이 이전만증 저쩌고 세부 다 전유 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제3자가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요게 키워드예요. 전유 부분을 경락받았으니까 요 놈은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건 구구절절히. 뭐 신세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핵심이 그거예요. 3번은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나요? 네.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어요. 유령단체로 일단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관리는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죠. 왜? 10인 이상일 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인 미만이라면 관리인 선임 안 해도 되니까 관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4번은 구분 소유권과 대지상권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5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자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하면 어디에 존재하는 걸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였어요, 추정한다 했어요? 추정이에요, 추정. 끝이 틀렸어요. 야, 이런 거 너무하지 않냐? 안 너무해요. 안 너무해. 민법에서는 이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이나.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제가 잘 나온다고 그렇게. 38번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아닌 거. 답에서 1로 줘요. 1번 대지. 제가 집합 건물에서 권리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 물권, 대지 사용권. 각각의 객체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그랬어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번 몰라도 돼요. 3번하고 5번이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관리 사무실 같은 거 이런 거. 전유 부분처럼 보여. 그러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2번과 4번이 당연 공용 부분이고 3번과 5번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 대지는 대지 그냥 대지. 대지는 그냥 대지. 제가 분명히 집합건물법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권리가 3개가 있고 객체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이렇게. 답 1번. 네? 네. 플리즈. 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등기 담보권 뭘로 봐요? 저당권으로 봐요. 담보 물권이죠. 통유성 있지요. 물수상 대비 인정돼요. 2번은 예, 귀속 청산 절차가 뭐였었죠? 변제기 후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 터잡아 뭐 함으로써?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실행통지,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번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채권자는 변제기 후 바로 담보권을 실행해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뭔 개소리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실행통지하고 2달을 기다려줘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뭘 바로 취득해요. 3번 근가등기 담보. 아이 근저당권도 있는데 근가등기 담보라는 것도 있겠지. 예?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해놨다. 이게 뭐예요? 근가등기 담보. 저당권을 하면 근저당권. 가등기 해놓으면 근가등기 담보. 예? 인정 안 할 이유가 뭐예요? 4번 담보물권은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야 안 걸려요? 담보물권이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제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은 부종성에서 소멸하니까 담보물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옳은 질문이 딱 눈에 보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풀자 그랬어요. 네? 다 몰랐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5번 가등기 담보는 반드시 대물변제 예약이 있음을 명시해야 돼요? 아니에요. 외형상 가등기 담보는요. 매매 형태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채권이 있고 그거를 가등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대물변제 예약인지 매매 예약인지 실제 매매인지 외부에서는 알 리가 없어요. 소비대차계약서는 감춰놔 있다니까. 반드시 대물변제 예약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는 없.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이 있어야 돼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채권, 준소비대차 채권, 목적물로 대신 갚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의 원본과 이자를 초과, 반드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이게 요건인데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요건이 아니에요. 숨어 있단 말이죠. 그냥. 됐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가 한번 딱 남았어요. 자, 이게 무슨 명의신탁인지부터 파악하자 그랬어요. 갑은 을과 을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켜 주기로 합의한 다음 매수 자금을 1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이 매수. 갑이 을과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1억을 을에게 지급을 하고 을이 매수. 수탁자가 매수일이네요.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병이 선인지 악인지가 안 나와 있죠.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인 약정은 뭐예요? 병 선악불문하고 무효예요. 2번 병이 갑을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병이 선이다. 등기 유효다. 매매도 유효다.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2번 오네요. 3번 병이 선인 경우 을이 완전하게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지켰네. 부당이득이 있네. 이때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거다. 1억을 부당이득한 거다. 1억 돌려줘라. 3번 병이 선인 경우 을이 소유자죠. 보세요. 을이 갑에게 얼마 내놔라? 1억 내놔라. 근데 돈이 없어. 이걸로 대신 줄게. 대물변제. 된다 안 된다? 에? 된다. 지 걸로 대신 갚겠다는데 된다. 그럼 갑은 소유권 취득한다.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보세요. 갑이요. 얘를 못 믿어. 그래서 또 명의신탁을 해. 그리고 을한테 지시를 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 무효라 그랬어요. 이거. 왜? 을이 소유자인데. 병이 악이라면 병이 소유자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유효로 인정해 주면 부실법은 있으나 만한 법이 된다. 이것도 무효가 돼. 이것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갑은 정에게 이전 등기 청권 따위가 없다. 5번이 답이죠. 그대로. 그렇죠? 부실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사례 형태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쉬운 거 나올 수도 있고 부실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집에 가셔서 바로 주무시지 말고 2시까지 가열차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3시까지 잘 안 잔다 그랬죠. 3시 반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자는 자나 보자 이 자식아. 제가 보통 이렇게 문자 들어오면 잘 안 보내거든요. 답장을 다 아침에 보내는데 이번에 느낌이 제가 자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잽싸게 1분 내에 보냈어요. 문자 보낸 분이 더 놀랬죠.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저도 안 잡니다. 여러분들도 좀 복습 꼭 하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해설 보고 찾아가지고 꼭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